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면 등교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도내 대부분 학교는 2학기에 전면 등교를 실시할 전망입니다. 속초시가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방역 업무에 혼선을 준 코로나19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도내 최초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 삼척시가 수소 생산 설비를 짓고 있는데 주변 마을에서는 안전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다음 달 출범합니다. 조직 정비와 이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 두 자릿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오후 6시 기준 22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속초에서 6명, 강릉 5명, 춘천 4명, 고성 3명, 원주 2명, 동해와 양양에서 각각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6일부터 두 자릿수 확진자를 보이고 있고 최근 일주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는 2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달 20일 4,000명을 넘어선 뒤 4,77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등교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부분 시군이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는 강원도에서는 거의 모든 학교가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교육부 발표의 핵심은 등교 수업 확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하게 됩니다. 시점은 9월 6일부터입니다. 가장 심각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 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여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거리두기 3단계 전면 등교 시점을 9월 1일로 5일 더 앞당겼습니다. 여건이 되는 학교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는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전면 등교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거리두기 1, 2단계에서만 전면 등교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학습은 물론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커지자 등교 수업을 확대한 겁니다. 강원도에서 현재 4단계인 시군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내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를 하게 됐습니다. 교내 감염이 가장 비중이 작았습니다. 학교가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바탕을 두고 여러 여론을 감안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초중고 400명 이하의 작은 학교와 농산 어촌 특수학교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교생 등교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하곤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부분 등교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 일수도 40일 정도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늘어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속초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역학조사에서 숨겼는데 이 과정에서 벌써 1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속초시는 동선을 숨긴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이틀 사이 속초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 가까이 쏟아졌고 확산세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당초 강원도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추려고 했지만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는 16일까지 3단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추가 감염의 우려가 상존하고 시민들이 불안 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시 감염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약 8일간 연장하는 것을 그런데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감염 경로를 역추적해본 결과 역학조사 거짓 진술을 밝혀냈습니다.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숨긴 30대 남성을 고리로 확진된 사람을 10명 넘게 찾아낸 겁니다. 또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확진자와 확진자를 통한 감염자도 6명이나 되기 때문에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속초시는 역학조사를 어렵게 한 이 남성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로 본인 포함 10명의 확진 사태를 초래한 345번 확진자에 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를 강원도 내에서는 지난해에도
이동 동선을 누락 은폐한 원주에 사는 50대 남자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릉과 춘천, 원주, 양양, 동해 삼척, 철원 등은 3단계가 2주 동안 연장되고 속초와 고성은 16일까지 3단계를 유지합니다. 또 8개 군 지역은 2단계가 유지됩니다. 그동안 3단계에 해당했던 태백스는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도내 최초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 삼척시가 이번에는 수소 생산 설비까지 짓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에서 성장 동력을 찾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주변 마을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가 수소 관련 시설을 짓고 있는 곳입니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와 버스 충전소를 구축합니다. 수소 생산 설비는 하루 1톤 규모, 버스 충전소의 절반, 나머지 절반은 인근 충전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기반을 갖추고 2025년까지 수소 자동차 1000여 대, 수소버스 15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삼척시는 이렇게 수소시설을 늘려가다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수소산업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강릉처럼 폭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에너지 사회로 가는 만큼 시설의 규모가 커지고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더 한적한 외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톤이 터졌을 때하고 나중에 정수를 대가지고 100톤이 터졌을 때하고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안 되겠습니까? 이게 1톤으로 영원히 이렇게 지속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누가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삼척시는 강릉과는 생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에서 수소를 분해한 강릉과 달리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방식이라 생산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설명합니다. 또 20cm 두께의 방호벽과 그보다 더 두꺼운 옹벽 등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쪽 설비 같은 경우는 연구 테마 쪽이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R&D 개발하는 테마였는데 국내 최초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어서 벌써 다 제품으로서 팔리고 있던 장비들을 그냥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5억 원을 투입하는 이 시설은 올해 말 완공에 이어 내년 1월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 설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소규모 접촉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법인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다음 달 출범합니다. 조직 체제와 인원이 가닥을 잡는 등 막바지 출범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법안이 페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인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뒤이어 지난 4월 설립위원회가 구성돼 초대 사장 선임과 조직 구성 등 공단 출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설립위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조직 설계, 자금관리 계획 등 기관 통합과 운영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직은 4개 본부 체제로 하고 700명 남짓인 인력 정원은 600명 선으로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력은 단계적으로 얼마나 효율화를 통해서 가져갈 부분이냐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접적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제외한 광해 방지와 폐강 지역 지원 등 기존 업무는 거의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 기반을 둔 현행 지사 체제도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 사장은 현 기관장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후보자로 추천돼 인사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장이 임명되고 이사회가 구성돼 사규 제정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새 공단은 계획대로 관련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에 출범합니다. 설립위원회 거의 막바지 작업 중에 있고요. 지금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9월 10일 전후로 해서 출범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나 남은 시간이 촉박해 광해광옥공단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출범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또 두 기관이 합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을 안정시키고 서로의 업무를 조화시켜 나갈지도 초기에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2022) 강릉 세계 합창대회가 정부 지정 국제 행사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제128차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문화 역량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행사로 준비되고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내년 7월 세계 70여 개 나라 2만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릉시 일원과 고성 DMZ 박물관 등에서 열립니다. 강원도 내 18세에서 49세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조금 전 오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9일인 오늘은 주민등록 생일 끝자리가 9인 사람이 오후 8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예약 가능하고 이후 차례로 오는 19일까지 생일에 따른 10부제 예약이 진행됩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는 기간 내 예약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추가 예약이 진행되고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실시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